동인도 회사의 등장으로 일찍부터 유럽은 이른바 동방 진출에 열을 올렸고 수많은 상선들이 경쟁적으로 더 먼 바다와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며 신세계와의 교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야. 동인도 회사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거나 아프리카를 거쳐 멀리 이곳 동아시아, 일본과도 교역했는데 어느 날 일본으로 향하던 한 척의 배가 제주도에 표착하게 되면서 조선과 유럽은 역사적인 조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맞아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주도로 오게 된 거네요. 네. 아, 내비게이션이 없었겠구나. 그쵸. 네,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던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은 거센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표류하던 끝에 미지의 나라의 작은 섬 제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도착을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갔다가 지금 잘못 와가지고 돈배국수 먹으러 간 그 꼴이 됐네요. 그렇네.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딱 귀에 꽂히네요. 당시 제주도에 표류하다 도착했던 배는 동인도 회사 소속이었는데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산업혁명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며 세계로 위력을 뻗쳐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회사이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의 나라에 찾아와서 좋은 물건을 그리고 또 좋은 기술을 전파해 준 건가요? 사실 그건 유럽인들이 앞세운 명분이었고요. 동인도 회사는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에 힘입어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또 수탈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일본으로 가려던 동인도 회사 선박이 우리나라에 왔으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시 조선은 17대 왕인 효종이 집권 중이었는데요. 북벌의 포부를 갖고 있던 효종은 우연히 한국을 찾게 된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에게 하멜 표류기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이 있었습니다. 효종 임금을 아련하게 된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무기 제조 기술이 필요했던 효종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훈련 도감으로 보내 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시한다. 아유, 어쩜 좋아. 그리고 그곳엔 20여 년 전 조선에 도착해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이 있었다. 아니, 그런데 하멜이 처음 조선 땅에 도착할 당시에 이미 귀화까지 한 네덜란드인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벨테브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역시 26년 전에 동양 무역 활동에 나섰다가 표착하게 된 인물입니다. 조선의 정책에 따라 억류된 벨테브레이는 결국 귀화를 했는데요. 이름이 박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훈련 도감에 소속되어 홍위포라는 화포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효종의 북벌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 통역에 나서기도 합니다. 와, 그럼 26년 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니까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윤행임의 신문집 석재고에는 당시의 장면이 묘사돼 있는데요. 박연은 하멜 일행이 네덜란드 사람인 것을 알고 옷깃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아이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하멜이 펴낸 하멜 표류기에는 벨테브레이가 조선 표착 후 26년이 지나 모국어를 너무 잊어서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매우 놀랐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됐어요? 조선이라는 낯설고 먼 땅에서 조우한 네덜란드인 박연과 하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로부터 10년 후 하멜은 드디어 조선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고국으로 돌아간다. 박연은 조선에 남고 하멜은 결국 조국으로 떠나게 된 네. 거죠. 그리고 동인도 회사에 보고하기 위해 하멜은 10여 년간의 사건을 자세한 기록으로 작성하게 되고 야. 하멜의 무용담은 후에 책으로 출판되어 서양 세계에 조선의 존재와 실상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와. 동방 작은 나라의 모습을 상상만 하던 유럽인들에게 조선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해주게 된 것이다. 짧은 기간 조선에 머물며 우리 무기 개발에 큰 공헌을 한 2명의 네덜란드인. 이들을 통해 조선인들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었고
보다 더 넓은 세계관 또한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